이번 시간에는 전쟁과 뇌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국방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겠죠. 또 재산상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전쟁은 왜 일어나나요? 침략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가. 그리고 침략 당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침략 당한 쪽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요. 전쟁은 왜 발생하나요? 침략하는 쪽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왜 침략해요? 전쟁을 일으키면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나요? 국민들이 목숨을 잃겠죠. 군인들이 목숨을 잃겠죠.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다양한 물자들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생명도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대가는 비용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요. 왜 생명을 비용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군인들이 생명을 잃으면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군인의 가족들한테. 그리고 또 돌봐줘야 되겠죠. 그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요. 근데 이익이 대가보다 훨씬 크면 어떨까요? 대가는 또 미비해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리는 이게 다예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발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러한 원리는 고대부터 또 아는 이들은 다 알았어요. 새로운 원리는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았죠.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2400년 전 사람이죠. 다 알았죠. 즉, 이 정치학에 나온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에 나온 얘기인데, 즉 어떤 나라의 부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국가들이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 아무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여야 하며, 이 무슨 말이에요? 강력한 국가들이 어떤 나라와 전쟁을 치루었을 때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피해가 크면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 어떤 나라는 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건 뭔가요? 그 나라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요.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나 다른 나라가 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부를 탐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할 정도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강함의 척도가 뭐라는 거예요? 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가 있으면 군대도 강하죠. 군대 만드는데 돈 필요하니까. 사람을 쓰는 것도 돈이 필요한 거고, 무기를 구하는 것도 돈이 필요한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이 논의를 예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다. 페르시아의 아우토프라테스가 아타르네오스 시를 공격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그 도시 지배자인 에오블로스는 그에게 자기 도시를 공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그 정도 시간 동안에 포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말하길, 만일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 그 당장의 도시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결과 아우토프라테스는 조금 생각을 해본 후에 그 도시를 공략하는 것을 단념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극비죠. 잘 모르지만 공개된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페르시아의 아우토프라다테스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도시의 지배자인 에오블로스가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외교를 했겠죠. 전쟁 일으킬 때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한 거죠.
그 비용보다 비용을 계산해보고 그 비용을 자기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돈을 주고 도시를 넘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 대가가 지나치게 크고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 보면 이익이 안 생기겠죠. 이익이 대가보다 이익이 안 생기면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비용은 너무 크고 이익 비용이 이익이 아무리 커도 비용이 또 너무 크면 전쟁 일으키기 어렵죠. 왜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면 많은 국민들이 죽잖아요. 그럼 아무리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훨씬 이익이 크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대가가 크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국민들 잘 살려고 했는데 전쟁을 일으켜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생명들이 국민들이 목숨을 잃으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가 지나치게 커도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이익이 아무리 커도. 그래요.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식민지가 생기겠죠. 그럼 식민지가 생기면 뭐가 들어가나요? 또 유지 비용이 들어가죠. 식민지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식민지에 뭐 군대를 파견해야 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요. 총독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식민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식민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식민지 유지 비용보다 훨씬 클 때 식민지를 만들겠죠. 또 식민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식민지 유지 비용이 식민지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면 어떻게 돼요? 식민지를 포기하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잖아요. 인도에서 막 저항운동이 일어나죠. 독립하려고. 그래서 1947년 정도에 이제 영국이 이제 포기해요. 영국이 인도를 포기해요. 왜? 그 전에 유지했던 이유는 뭔가요? 식민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거예요. 근데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시켰죠. 좋게 끝난 거죠. 평화적으로. 그래요. 정치적인 거죠.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거는 정치적인 거죠. 뭔가요? 국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정치와는 다른 수단으로 수행하는 정치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원리가 간직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인가요, 이 말은? 클라우제 비치가 전쟁론에서 한 얘기인 거죠.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 요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북한이 과연 핵을 개발했는데, 핵전쟁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두 원리가 성립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원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고대나 현대나 미래나 불변이겠죠. 그러면 우선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있을까요? 왜요? 이익이 커야 되죠.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이익이 있나요? 없죠. 북한은 가난하죠. 자본이 없죠. 인구는 어떤가요? 2,500만 되죠. 먹여 살려야 되죠. 미국이 영국인들이 인디언 죽이듯이 다 죽일 수 없는 거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예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0%죠. 한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어떤가요? 실익 있나요, 북한은?
이익이 크죠. 이익이 아주 크죠. 남한은 그 제법 자본, 북한보다 훨씬 자본이 크죠. 그러니까 북한은 실익이 있어요. 야, 그 뭐 사람들이 자본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민족 아니냐 이러는데 고작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냐 이러는데 원래 원래부터 자본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민족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본은 뭐였어요? 토지였죠. 토지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동질성이 강한 어떻게 뭐 강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서 왜 전쟁을 일으키나요?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본을 빼앗기 위해서인 거예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보면 아는 거죠. 그런 거는 전쟁을 전쟁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왜 북한 전쟁 안 일으키나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일으키는 거죠. 왜? 미군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미 이제 미국이 없으면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요. 핵 한 3, 40발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한 5군데 핵 5발만 쏘면 전쟁 끝나잖아요. 미군이 없을 경우 항복하겠죠. 5발 쏴도 한 30발 남아있잖아요. 30발 어떻게 감당해요? 항복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왜 전쟁을 안 일으키나요? 대가가 크기 때문에 안 일으키는 거죠. 지금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핵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도 핵을 쏘겠죠, 북한에. 전쟁,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미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은 계속 도와줄 거냐?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침략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미국도 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가요? 미국도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 싶으면 포기하겠죠. 그럼 북한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대가가 지나치게 커질까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으면 대가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국에 뭐, 핵공격을 할 수 있어요. 워싱턴이나, 뭐, LA나, 미국이나 이런 데 한 10발 쏠 수 있어요. 미국이 그걸 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죠. 왜? 핵전쟁을 일으켰어요. 한 5발 쐈어요, 한국에. 미국이 한국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과연 핵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대가가 지나치게 크니까. 그리고, 그렇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기 전까지는 핵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안 가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조선은 왜 식민지가 됐나요? 일본이 딱 보니까 치룰 대가가 뭐 거의 0인 거예요. 거의 0. 그 협박하니까 바로 도장 찍어줬죠. 나라 넘기라 하니까. 바로 대가는 거의 0이죠. 이익은 컸다는 거예요. 또 식민지 유지 비용도 뭐 거의 없었다는 거죠. 계속 유지했던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 분석이 간단한 거죠. 그게 뭐예요? 항상 그 발전을 추구하고 또 어, 자본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은 이제 시장에 바탕한 자본이죠. 시장과 자본을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은 뇌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뇌물 받으면 안 되겠죠.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영역을 사유화하지 말고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뇌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부터 문제가 됐죠. 자꾸 뇌물을 받는 거예요. 그 공직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쳐지는 거죠. 특히 권력만 쥐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정신이 좀 돌죠. 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대부분 공직자들이 그렇진 않겠죠. 나라가 안 돌아가겠죠. 한번 볼까요? 현 전 수석은 현기환 전 수석을 얘기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2011년부터 최근까지 LCT 이용복 회장과 기업인 등 3명으로부터 LCT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모두 4억 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와대 들어간 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벌린 거예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유 전 부시장은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등을 내게 하고 항공권, 골프채 등을 받는 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꾸 뇌물을 받아요. 특히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꾸 뇌물을 받죠. 그래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또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뇌물을 받는 것과 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정치 영역, 생산 기능을 수행한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키고 기업들을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뇌물을 받고 도와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효복 회장과 같은 기업인들이 뭔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공식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고. 그 문제될 게 있나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재수 얘기하는 거죠. 유 전 부시장은.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업이 도움을 요청하면 공식적으로 처리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뭐 현기환이나 유재수 이런 사람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들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문제는 뭔가요? 기업인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기업이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냥 도와줄 거면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 국익에 도움이 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뇌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말 사건도 있고 뭐 재단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게 없는 게 맞겠죠. 그래요.
그 기업과 기업인이 죄인이 되잖아요. 뇌물을 받아버리면. 안 걸리면 상관없지만. 그런 식으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삼성은 얼마나 커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그래요. 그렇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도와준 거는 어때요? 국익이 어떤가요?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도와줘야 되겠죠. 삼성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말 하면 싫어하겠지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영권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지분이 많죠. 외국계에 삼성이 넘어가요. 그게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국익을 해친다는 거예요. 외국을 해치나요? 외국 자본이 되겠죠. 외국 자본 이거는 예전부터 나와 있던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과 어느 게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국내 자본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외국 자본 외국 자본이 또 소중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소중한 건 아니죠. 원래 그 국내에 있던 자본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이 한국에 뭐 공장을 지어주고 이러면 굉장히 고마운 거죠. 왜? 한국의 부를 증가시키고 직업을 증가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니까 고마운 거죠. 근데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의 특징은 뭔가요? 국내 자본 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본가도 다 사람이죠. 뭐 괴물 아니죠. 국내 자본은 국내 자본 위주로 자본을 키우는 거예요. 해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베트남 자본이 중요한가요? 한국 자본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 자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자본 발전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베트남 자본도 중요하지만 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 도와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옛날에 대우차를 외국에 넘겼어요. GM에 넘겼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GM은 미국 자본이죠. 미국 자본 위주로 움직이는 거죠. 한국 GM 대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돈 안 되면 떠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국내 자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국내 자본은 자기 자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좀 손해 보더라도 참는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 돈도 틀고 보통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기업인들은 면제시켜주면 돼요. 면제시켜주고 뇌물 받은 정치인만 처벌하게 하면 돼요. 또 기업 뭐 소송하면 오히려 보상 준다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정치인들이 기업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못하겠죠. 아무 실익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꾸 이렇게 기업 기업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든 뭐 사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기도 어렵잖아요. 죄를 안 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일 있으면 그냥 뇌물 받지 말고 공식적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